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방입니다. 상반기 서울 분양의 최대어 이문상구역이 4월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악재 하나가 터졌죠. 바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불안함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그렇게 넘어갈 일시적인 분위기가 아닌 것은 최근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아파트들 중 특히 조합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아파트는 생물입니다. 왜냐? 약간의 트러블만 생겨도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훅 떨어지기 때문이죠. 주가처럼 하루 만에 다 빠졌다가 다시 원상 회복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말이죠. 아파트는 한번 네거티브로 움직이면 방향을 트는데 상당히 애를 먹는 편입니다. 일단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텀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는 편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문상구역 시공을 맡은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공식적으로 계약 해지를 위한 임시총회를 열어달라고 요구에 나섰습니다. 이거 센데요. 아파트 시공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는 공정인데 워낙에 이번 사건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죠. 한마디로 이번 광주에서 난 사고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이 조합원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안정성도 문제지만 일단 아파트 가치에도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 심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조합원들이 이렇게 시공사를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돈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시공사를 교체하게 되면 이문상구역이 예상하고 있는 분양 시기가 다시 뒤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인데 최악의 경우 시공사를 교체하자는 분위기로 갑자기 기울어질 수 있는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도 HDC에서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이문상구역의 불만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라도 조합원들을 달래야지 보이지 않는 재발 방지 약속만 남발하기보단 보이는 딜을 치는 게 훨씬 현실적인 방법이죠. 공사 도중 부실 시공건에 대해서 100% 보상에 대한 확증이 없이는 이렇게 성난 조합원의 민심을 추스르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현대건설이 이런 정무적인 판단을 빨리 하는 곳이라 우려와는 달리 이문상구역 시공사가 바뀌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문상구역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분들이 HDC의 영업정지 처분 때문에 이문상구역 분양이 늦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실제 영업정지는 신규 수주 영업, 그러니까 새로운 공사권을 따내는 영업만 정지되고 나머지 계약이 성사되었거나 착공에 들어간 단지는 예외라는 점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문상구역은 단지 규모가 4,321세대, 이 중 1,641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풀리게 되죠. 1호선 외대암역과 신이문역이 가깝고요. 이렇게 여기 두 개나 걸쳐 있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교육 환경도 손에 꼽을 정도로 좋은 곳이죠. 주변에 초, 중, 고, 대학까지 아주 탄탄한 벨트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분양 일정은 이문 1구역을 제치고 아마 올해 4월에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최종 경쟁률과 당첨 가점이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평면 설명을 해드릴 때 저층에 몰려있는 5구제곱이 상당히 핸디캡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비선호일 수 있기 때문에 틈새가 될 수 있는 반전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확실히 북서울자이에서도 이런 양상이 뚜렷한 걸 볼 수 있죠. 5구제곱 경쟁률을 보시면 241대1, 199대1, 166대1, 133대1 대부분 치열한 경쟁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당첨이 지상과제인 분들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5구제곱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도전해 볼 만한 가치도 있었고요. 아무리 저층에 몰려있는 5구제곱이라도 일단 서울 신축에 당첨이 된다는 건 향후 서울 분양가가 높아지면 높아졌지 절대 낮아지지 않을 거라는 불변의 사실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되지 마이너스 P가 되진 않을 겁니다. 물론 일반 분양 물량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점도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더 올라간 이유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확실한 건 선호, 비선호에 대한 쏠림 현상에서 비선호에 대해 집중적으로 던졌다는 얘기죠.
당첨이 먼저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층이라는 핸디캡이 작용해도 향후 아파트 시세는 더욱 탄력을 받고 올라갈 거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5구 제곱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 당첨 가점을 봐도 그리 만만한 수준이 아니죠. 최고점을 보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고점은 평범하게 도달할 수 있는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껴버리시고요. 항상 당첨 가점은 저점 보셔야 됩니다. 모든 건 저점이 키포인트, 가점도 일종의 비용이죠. 일단 시간적인 농축이 되어 있는 거라서 그 시간 안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이 녹아있는 지수입니다. 5구 제곱에서 대체적으로 66, 65, 63, 66점까지도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아무리 비선호층을 노리고 들어갔어도 어느 정도 자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가점을 들고 들어갔다는 것. 그만큼 가점이라는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거죠.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쌓아놨던 가점을 여지없이 풀어냈다는 점에서 저층, 비선호라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점이 좋은 분들이 비선호에도 모일 수 있는 건 앞으로 서울 분양에서의 분양가가 그리 만만치 않을 거라는 어떤 초조함이 묻어나는 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신축 아파트가 나오면 까탈스럽게 1부터 100까지 따지지 마시고요. 당첨권 안에 들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평수가 적었던 38, 42, 51제곱에서는 60점 이하가 나오죠. 당연한 겁니다. 누가 60점이 훌쩍 넘는 가점으로 소형 평수에 접근을 하려 하겠습니까? 최소 51제곱은 돼야겠다는 의지가 51AB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84제곱 어떨까요? 의외로 당첨 가점이 60점 이하가 보입니다. 84, ABC 각각 58, 57, 58점으로 나왔죠. 일단 84제곱에서 9억 초과분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는 원칙에 약간은 가점이 위축된 느낌이 나요. 그러나 시행사 보증으로 9억을 넘어서도 부분적으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수 있게 됐죠. 이렇게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불확실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점이 60점이 안 돼도 84제곱에서 당첨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경쟁률을 봐도 59제곱에서 비해선 훅 떨어진 걸 볼 수 있죠. 21대1, 18대1, 16대1이었습니다. 역시 부동산도 매수 심리라는 것이 주식과 아주 비슷하게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손에 잡혀야 움직이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 잡으신 분들 장땡입니다. 대출 나온다는데 뭐. 112제곱, 36대1의 경쟁률, 그리고 가점 역시 60점을 밑돌죠. 56점. 일단 분양가만 13억이기 때문에 여기는 확실한 경계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경쟁률도 가점도 이렇게 나온 듯합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된 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이문상구역 시행사가 불안한 면이 없지 않으나 바뀌게 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실한 제스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북서울자의 폴라리스, 서울의 신축 아파트 모든 분양가가 대출 불과 9억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대출은 원천 봉쇄. 그러니 이번에 대출도 가능하고 잔금 대출도 바라볼 수 있는 북서울자이에 몰린 것 같기도 하고요. 향후 서울에서 이렇게 50점대 후반 60점 가점으로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곳은 그렇게 흔치 않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아무튼 상반기에 서울에서 나올 인기 분양단지에 고가점자들이 많이 쏟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 기회가 날 때마다 추첨제 혹은 특별 공급 위주로 너무 낯가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먹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